안녕 친구들. 자, 오늘 5번째 시간이에요. 저희 처음에 약속했던 8번째 시간에서 우리 반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4번을 남겨놨어요. 자, 오늘 반 지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4번의 시간을 거쳐서 수업을 다 한 번에 듣고 그 다음에 요 복습까지 싹 해서 나는 다 안다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나 한 번도 안 해봤다. 강의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 난 기억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주고 가야지 우리가 다음에 배우는 기능을 활용할 때 또 잘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중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화면에다가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 적어왔어요. 몇 개 안 되죠? 6개밖에 안 되네요. 저희가 이 6개를 이용해서 그동안 영상 만드는 이 블로 앱이라는 걸 한번 배워봤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천천히 한번 쑥 훑어가 보도록 해요. 자, 일단 사진 넣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디오 만들기라는 걸 눌러서 여기서 비디오 또는 사진을 넣을 수 있었죠. 그래서 사진을 선택하시면 원하는 사진들을 눌러서 이렇게 넣어줄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아래에 있는 X를 눌러주시면 어떻게 다시 뺄 수도 있었고요. 그럼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선택해서 넣어주신 후에 그 다음에 요 다음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화면을 설정할 수 있었죠. 자, 처음에는 선생님이 요거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쵸? 대충 설명하고 넘어갔었는데 안 바꿔도 돼요 라고 말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화면이나 PC 화면이나 또는 태블릿 PC, 태블릿으로 보는 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가로로 보는 확대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요 16대 9라는 비율로 많이 봐요. 옛날 컴퓨터 모니터는 16대 9가 아니었어요. 4대 3 정도, 요 가로 세로 비율이 4대 3이었는데 요즘에는 16대 9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는 거에 맞춰서 16대 9에 맞춰서 생성을 했던 건데 만약에 본인은 가로 세로 정방향으로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1대1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옛날처럼 4대 3 비율 통통하게 만들고 싶다. 그럼 4대 3.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16대 9로 갈 거니까 요거 선택하고 생성하기. 자, 그러면 저희가 선택한 사진들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사진 넣고 나서 저희 뭐 했었어요? 원하는 사진을 어떻게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동해 주시면 위치 이동이 가능했었고요. 그쵸? 그리고 얘를 앞으로도 이렇게 끌어다가 원하는 거를 쭉 눌러서 원하는 데다가 뒤로도 갈 수 있었죠. 요렇게. 그리고 요거를 선택해서 어떻게 삭제할 수도 있었고요. 휴지통 눌러서 삭제도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사진을 넣자마자 사진 한 장이 몇 초에 재생된다 그랬죠? 기본으로 4초. 어디 써 있어요? 여기 써 있네요. 해당하는 사진마다 시간이 정해 있어요. 그러면 총 시간은 여기 앞에 나오는 요게 총 시간이 여기 끝에 나옵니다. 여기는 현재 보이고 있는 시간대가 보이는 거죠. 자, 그럼 해당하는 사진을 선택하면 하단에 뭘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시간을 눌러서 시간을 짧게 또는 길게 원하는 초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럼 원하는 초를 선택한 후에 요거 하나만 완료 누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모든 클립을 대부분 비슷한 시간대로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모두 적용하기를 눌러서 넣어준다고 했었어요. 전체 적용하기. 자, 요렇게. 자, 그런데 사진을 이렇게 바꾸려다 보니까 불편하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5장만 선생님은 넣었지만 친구들 실제로 편집하면 사진을 30장, 40장, 50장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 장의 사진을 넣었을 때 왔다 갔다 하기 힘들겠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간편하게 재료를 움직일 수 있는 요거 설명했었어요. 선생님이 요거 한 3번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설명할 때 스킵을 하거나 넘어간 친구들은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지루해도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자, 다중 선택을 누르시면 원하는 클립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해제. 원하는 클립을 선택한 후에 하단에 복제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도 되고 삭제를 누르면 어떻게 해요? 지울 수도 있다 그랬었어요. 자, 원하는 여러 개를 다중 선택한 후에 이동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게 이렇게 이동도 된다고 했었고요. 잠시만요. 선생님이 오늘도 핸드크림을 많이 발랐더니 잘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동도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자, 완료해서 나가시면 되고요. 자, 사진은 여기까지.
넣고요. 조절하고 삭제하고 복제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영상 넣기. 자, 영상은 아까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었어요. 자, 그런 분들은 뭐 누르면 된다 그랬죠? 요 플러스 눌러서. 자, 우리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요 빨간 라인. 타임라인이 있는 위치가 뭐가? 원하는 게 그 위치에 들어갈 거니까 본인이 원하는 곳에 빨간 라인을 꼭 멈춰 놓고 플러스를 눌러서 앨범을 선택해 주시면 앨범 안에 있는 사진들이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자, 사진은 아까 넣었으니까 이번엔 비디오를 넣어 볼게요. 자, 비디오 선택하시고요. 원하는 비디오를 눌러주셔서 다음 해주시면 이렇게 비디오가 삽입이 되는 거였죠. 자, 영상을 넣고 나서 우리 뭐 했었죠? 자, 영상을 한번 재생해 볼게요. 자, 재생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 정지. 이 부분에서 영상 클립을 선택하시면 뭐 할 수 있었어요? 분할할 수 있었죠. 자, 가위로 싹둑싹둑 원하시는 부분에 갖다 놓고 잘라주시면 이렇게 잘라진다 그랬었죠. 자, 원하는 클립을 선택한 후에 모두 할 수 있었고요. 삭제도 가능했었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 뭐 했었냐면 이렇게 하다가 난 요 부위에서 멈춰.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앞부분을 없애고 싶다, 뒷부분을 없애고 싶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할한 다음에 앞에 거 선택하고 삭제하는 작업이 좀 번거로우니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부터. 자, 여기부터는 기능이 뭐라 그랬죠? 선생님 이거 자주 쓴다고 말했었어요. 여기부터는 빨간 선을 기준으로 앞에 거를 없애는 거죠. 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를 누르면 방금 봤던 것처럼 앞에 있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빨간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라고 누르면 어디가 없어졌어요? 뒤에 부분이 사라진다 그랬죠. 자, 이렇게 열심히 지우고 하다가 아이고 잘못했네 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땐 어떻게? 요 되돌리기 이용하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되돌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주시면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이 계속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빠른 친구들은 그 옆에 있는 거 뭔지 알 거예요. 옆에 있는 건 방금 취소했던 걸 다시 되돌리는 거죠. 자, 그래서 되돌리기, 다시 되돌리기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재료를 넣고 나서 이제 뭐 했었냐면 화면 전환이라는 걸 했었어요. 화면 전환은 원하는 재료와 재료 사이에 요걸 네모칸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전환을 고를 수 있다 그랬었죠. 자,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쓰는 거 디졸브와 페이드를 많이 쓴다고 했었어요. 자, 디졸브는 어떻게? 한 장의 사진에서 한 장의 사진으로 변할 때 점점 섞이면서 바뀌는 거라고 했었죠. 자, 원하는 효과를 주고 전환을 고르고 나서 완료 누르면 어떤 것만? 그것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전체 적용을 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전환이 한꺼번에 바뀌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전환을 주실 때 또 뭘 줄 수 있었냐면 이렇게 화면을 크게 해서 보시면 선택하기 편하다고 했었죠. 자, 전환을 줄 때 원하는 전환 효과를 고르고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빨리 주면 빨리 바뀌는 거고요. 시간을 많이 주면 천천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만들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환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했던 거 뭐였냐면 글자. 자, 우리 글자 선택하면 글자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글자, 라벨, 자막. 자, 차이점은요. 글자는 그냥 글자만 뚱 들어가는 거였고요. 요렇게 글자만 들어가는 거였고요. 그리고 자막은요. 똑같이 글자가 들어가는 건데 어디에? 하단에 이렇게 정말 자막처럼 들어갈 수 있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자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라벨. 자, 라벨은 뭐였냐면 글자는 글자인데 움직이면서 약간 모션 스티커랑 섞여 있는 것 같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 안에, 움직이는 모양 안에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이렇게 라벨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자라는 걸 선택하시면 이 세 종류 중에 원하는 걸 골라서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글자부터 원하는 글자를 골라서 넣어주시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위치 이동, 그쵸? 그리고 크기 이동. 자,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요거 뭐였어요? 돌리는 거였죠. 그래서 원하는 부분에 놔주시고요. 자, 완료. 글자를 넣고 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위치와 조절하셨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요. 글자 입력해야죠. 이렇게 하셔서 여기다가 원하는 글자를 쳐주시면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 자, 글자까지 입력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요. 폰트를 바꿔야겠죠.
자, 폰트는 여기 왼쪽에서 제일 하단에 한 글자가 있다 그랬고요. 원하는 글자체를 이렇게 여러 개 있으니까 골라주시고요. 자주 쓰는 것들은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오른쪽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원하는 글자체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바뀌니까 굉장히 편하게 화면에 어울리는 글자를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고르셨으면 완료. 이렇게 해서 글자까지. 그럼 이제 우리 글자 바꿨으니까요. 폰트도 바꿨고요. 이제 뭐도 바꿔야 돼요? 스타일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스타일 눌러주시면 스타일은 뭐? 글자의 색상. 그리고 우리 외곽선은 안 했었는데요. 우리 이따가 글자에 대해서 좀 상세한 걸 알아볼 거긴 한데, 자, 글자의 색상은 글자 안에 있는 색깔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안에 있는 색깔. 자, 외곽선은요. 겉에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겉에 색깔. 자, 외곽선 두께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외곽선 바꿀 수 있고요. 자, 배경색은요. 글자 뒤에 깔리는 색깔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색상을 바꿀 때 색상만 단색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도 넣을 수 있었어요?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은 한 가지 색에서 어떤 색깔로 점점점 바뀌는 거라 그랬었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 중에 골라서 본인이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있는 걸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패턴은 뭐였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무늬들로 채워주는 거였어요. 이것도 적시적소에 이용하시면 굉장히 새로운 느낌을 주는 글자를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눌러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완료 해서 완료할게요.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글자는 글자, 라벨, 자막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글자를 입력하시고 폰트를 바꾸시고 색깔을 바꾸시고 이 세 가지 다 똑같아요. 대신 생긴 것만 다른 거죠. 라벨 한번 볼까요? 자, 라벨은 이렇게 뭔가 상자나 어떤 모양 안에 글자를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하시는 곳에 갖다 놓고 글자 바꾸고 폰트 바꾸고 색깔 바꾸고 똑같죠. 자, 다음은 자막. 아마 자막을 제일 많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밑에 쪽에 글씨 들어가는 거. 요즘에 유튜버가 만든 영상들 많이 보시면 대부분 밑에 자막이 들어가죠.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은 밤에 유튜브 많이 보는데 소리를 꺼놓고 봐요. 왜냐면 소리를 꺼놓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밑에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자막으로 나와서 굳이 소리를 듣지 않아도 뭐가 진행되고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만들 때 이 자막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자막을 선택하시고 누른 다음에 똑같죠? 글자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뭐 바꾸시고요? 폰트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뭐 바꾸시고요? 색깔을 바꾸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던 요 글자는 요 세 가지 타입 중에 원하는 걸 골라서 넣어주는 거다. 자, 이제 다음 거 볼까요? 스티커. 자, 스티커도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스티커 뭔지 알죠? 우리 이렇게 붙이는 거. 뭔가를 안에다가 넣어서 만드는 것들을 스티커라고 총괄해서 부른 것 같아요. 그럼 스티커 중에 첫 번째 모션 스티커. 움직이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귀염둥이들이 있어요. 한번 전체 다 보셨나요? 이게 위에 있는 거 말고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엄청 감각적으로 좋아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나는 이렇게 전체로 놓은 다음에 위아래로 보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면 여기 카테고리를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걸 누르면 약간 하트 뿅뿅하고 이렇게 러블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귀여운 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 모양. 선생님이 첫 시간에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어요. 저작권, 초상권 얘기했었는데 자, 초상권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사진 찍어서 왔을 때 뒷배경에 누군가 내가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대. 그거 넣어놓으면 큰일 난다 그랬죠.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인터넷에 올렸을 때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그걸 누가 볼지 아무도 몰라요. 누군가가 봤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내 얼굴이 내가 원치 않는 시점에 거기에 들어갔다면 그건 초상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쁘게 넣었으면 상대방이 좋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잘못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스티커로 해당하는 사람 어디다가 얼굴에다가 이렇게 가려주시면 귀여운 스티커도 넣고 사람 얼굴도 안 보이니까 그런 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 중에 많이 사용하는 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정말 개취예요. 선생님 개인 취향을 물어보시면 선생님은 스케치 많이 사용합니다.
선생님이 흑백을 좋아해서요. 여기 스케치에 보시면 흑백 느낌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걸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취향이 있으면 그 취향을 골라서 그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션 스티커를 넣어주시면 얘도 똑같죠. 뭐 크기 조절, 위치 조절, 그리고 돌리고 완료. 이렇게 해주시면 스티커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자, 프레임은 뭐였죠? 윤곽에, 외곽선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의 예쁜 프레임들을 넣어서 사진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넘치게 만드는 거였고요. 그리고 템플릿은 뭐였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영상에 생동감을 준다 그랬죠. 화났을 때, 놀랐을 때, 뭐 아니면 기쁠 때, 요럴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뭐 러블리한 것도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눈 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 환호성하는 거, 요거 이런 거 넣어주시면 굉장히 재밌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아니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이런 거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일일이 소개할 수 없지만 친구들이 이렇게 넘기면서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떤 영상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에 맞는 스티커, 이렇게 프레임, 템플릿을 넣어주시면 영상을 좀 더 감각적으로 다른 사람이 봐도 오, 잘 만들었네 라는 느낌이 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완료. 선생님 너무 빨리 넘어가나요? 우리 친구들 다 했던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쭉 훑어줄 거고요. 뒤에서 이제 남은 3시간 동안 3번의 시간 동안 저희가 더 만들어 보면서 어차피 또 쓸 것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빨리 한번 이렇게 훑어줄게요. 지루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티커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오디오 볼게요. 자, 오디오 보시면 자, 오디오도 똑같이 3가지가 있네요. 배경음악 뭐였어요? 뒤에 백그라운드 음악 깔아주는 거였고요. 자, 효과음은 뭐였고요? 뭔가 소리를 슉! 뭐 이런 거 소리 넣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있으면 사용하면 되고요. 친구들이 더 재밌게 하려면 직접 녹음하는 것도 괜찮아요. 전 녹음기 없는데요. 스마트폰에 녹음기가 다 있지만 여기 자체에 녹음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음성 녹음 사용하시면 조용한 방 안에서 다른 소리가 들어가면 별로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친구랑 또는 뭐 동생이나 뭐 가족분들하고 다 같이 막 뛰어가는 소리라든가 박수 치는 소리라든가 환호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마질이라든가 이런 소리를 녹음해 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소리를 넣는 거랑 본인이 직접 만든 소리를 넣는 거랑 나중에 영상을 들을 때 본인 만족도가 다르니까요. 그렇게 요 음성 녹음을 이용해서 사실은 요 음성 녹음은 나레이션 때문에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후시 녹음. 이미 영상을 만들어 와서 다 만들고 나서 본인이 뭔가 말로 설명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거였는데, 이렇게 효과음 같은 것도 친구들이 직접 녹음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요거 녹음 버튼을 이용해서, 2, 1. 본인 목소리를 여기다 녹음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총 4시간 동안 배우면서 4번의 시간 동안 배우면서 배웠던 기능들을 쫙 설명했는데 어때요? 기능이 많았나요? 사실은 기능은 많지는 않아요. 친구들 요 기능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영상이 더 풍부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간략해 보일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복습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새로운 기능을 배워야겠죠? 자, 그럼 이제 새로운 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이 방금 한 것처럼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면 자동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이 프로젝트는 이름은 자동으로 안 들어가요. 제목 없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점점점을 눌러서 우리 친구들이 이름을 바꿀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똑같이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 복제도 가능했고 삭제도 가능하다 그랬죠. 선생님 방금 만든 건 쓰지 않을 거라서 삭제할게요. 아이고, 잘못 지웠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디 있다 그랬죠? 네, 프로젝트 옆에 점점점 눌러주시면 하단에 휴지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휴지통에 들어가시면 지웠던 아이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날짜 보이시나요? 7일. 7일 있다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휴지통 안에 있는 것들은 일주일까지 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혹시 잘못 삭제한 거 있으면 다시 선택하시고 하단에 복원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은 복원할 거 아니라서요. 그냥 나갈게요.
자, 지금까지 복습을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새로운 기능을 배워보겠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기능은 아니고 글자에서 좀 다른 느낌을 내는 거를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요걸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선생님이 글자, 자, 요거. 친구들 요거 보이나요? 작은 화면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우리 글자 요거 다 했던 거죠. 우리가 기능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아마 유튜브에서 누가 만들어 놓은 영상 보면 저거 블로에서 만든 건데 저거 블로에 있던 건데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요거 만든 거 보면 아이고 요거 프레임 넣었구나. 그쵸? 사진 넣고 여기 프레임 넣고 글자 넣었는데 글자가 왜 색깔이 다 달라요? 저희가 안 배운 기능이에요. 저 요거 한번 오늘 배워볼게요. 글자 색을 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비디오 만들기, 사진 한 장. 우리 처음에 인트로나 또는 썸네일, 우리 지난번 시간에 썸네일 만들었었죠. 썸네일 만들 때 좀 감각적인 사진이 필요하니까 한 장 정도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으시면 그 사진 이렇게 선택하시고 생성하기 누르겠습니다. 자, 사진 어떻게 예쁘게 찍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사실은 사진을 그렇게 예쁘게 찍는 편은 아닌데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예쁜 사진, 좋은 작품은 모방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를 많이 보고 많이 느껴봐야지 본인도 그거랑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구도 잡는 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알고 사진을 찍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있겠지만 친구들은 전문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찍어놓은 예쁜 사진들, 그런 사진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이런 구도 같은 사진들을 보시면 앞으로 사진 찍을 때 그때 그 유튜버가 찍었던 그 사진은 이렇게 찍으니까 이쁘던데 라는 그 눈 감각이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찍은 이 사진에다가 우리 글씨 한번 넣어 볼게요. 일단 여기 테두리가 너무 밋밋하니까 프레임 한번 넣어 볼게요. 우리 프레임 방금 전에 복습했죠? 스티커에 있습니다. 자, 스티커에 가시면 프레임. 자, 선생님은 선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선생님 개취예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걸로 가도 됩니다. 선생님은 선에서 요 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 자, 선을 넣었는데 프레임을 넣었는데 혹시 프레임 색깔이 흰색이 마음에 안 든다 또는 본인 사진에 흰색보다는 검정색 또는 노란색이 마음에 든다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뭐 바꿀 수 있었죠? 색상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상에서 이렇게 검정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파란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색상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검정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완료. 자, 이렇게 해서 프레임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프레임 넣을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 안 했는데 빨간 선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요 타임라인이 있는 부분에 원하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꼭 무언가를 넣기 전에 요 빨간 선을 꼭 봐야 돼요. 혹시 빨간 선 생각 안 하고 넣었을 때 원하는 프레임을 선택을 하신다면 뭐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동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요거를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앞뒤로 이동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이동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프레임 넣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쭉 해서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갔어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글자는 앞에부터 들어갈 거니까 타임라인은 어디다가? 제일 앞부분에다가 놓고 자, 글자 넣을게요. 글자는 자막 아니고요. 굳이 움직이는 것도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글자를 넣도록 할게요. 자, 글자 중에 조금 두꺼운 채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마음에 드는 채로 골라주시면 돼요. 꼭 선생님하고 똑같은 거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좀 두꺼운 채로 골라서 넣도록 할게요. 글자를 넣었으면 위치 이동, 그리고 크기 이동. 자, 이렇게 원하는 곳에 넣어주시고 완료. 자, 선생님이 두꺼운 채를 고른 이유는 글자 색을 하나하나 바꿀 건데 너무 얇은 걸로 하시면 글자가 안 보일 거예요. 자, 글자를 넣었으면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랬어요? 글자. 해서 원하는 글자를 넣어볼게요. 자, 선생님 생각나는 대로 썼어요. 자, 카페 체험기라고 넣었습니다. 넣고요. 자, 글자를 입력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죠? 폰트 바꾼다고 했었죠. 그래서 원하는 폰트 좀 두꺼운 채로 갈게요. 선생님은 얘는 조금 두꺼운 느낌의 채로 하기 위해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완료. 자, 친구들은 친구들 마음에 드는 거 골라주세요. 자, 됐으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 스타일로 갈게요. 여기까지 맨날 왔던 데인데요. 맞아요. 맨날 와서 우리 뭐 했냐면 맨날 요거 색깔 바꿨죠, 이렇게. 그쵸? 자,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상단에 보시면 글씨가 나와 있어요. 보이시나요? 카페, 체험기. 친구들은 친구들이 쓴 글자가 하나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뭐 하는 거냐면 원하는 글자를 선택해주면 그 글자의 색깔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보이시죠? 그럼 제가 채자만 선택하면 채자의 색깔만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저는 까, 채, 기 이렇게 세 개 한꺼번에 바꾸고 싶은데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기 뭐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자, 전체를 선택하고 꽁꽁꽁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이 가능하세요. 자, 그럼 저는 폐, 챔, 폐하고 험 빼고 까, 채, 기만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어때요? 느낌이 달라졌나요? 근데 가끔 요 색상을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색깔 고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잠깐 팁을 주자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해줬던 건데 색깔을 고를 때 일단 까짜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카라는 색깔을 뭔가를 고를 건데 너무 튀거나 너무 돋보이지 않게 그냥 은은하게 가고 싶다면 제일 눈을 편안하게 하는 건 요 사진 안에 있는 그 색깔 중에 골라서 넣으면 제일 무난하게 섞여서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카라는 거에 색깔을 바꾸는데 플러스 자, 여기 우리 스포이드 배웠었죠. 자, 스포이드로 요 안에 있는 색상 중에 선생님은 이렇게 안에 있는 색상 중에 커피에 있는 갈색을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느낌이 어때요? 너무 튀거나 너무 이상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빨간색을 선택하면 굉장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돋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니까 요 사진 안에 있는 색상 중에 원하는 색깔을 고르고 싶다면 이렇게 스포이드를 눌러서 요번에 이렇게 잔디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완료. 자, 완료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나는 요거를 뭘로 쓰고 싶다? 썸네일로 쓰고 싶다. 그럼 우리 뭐 했었죠?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 여기 캡처하는 거 이용해 주시면 캡처 이미지가 카메라에 저장됐습니다. 다시 전체 화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자, 봐주시면 한번 껴 넣어 볼까요? 플러스 눌러서 앨범 누르시면 좀 전에 저장한 요 썸네일이 나오죠. 요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첫 화면에 카페 체험기라는 정지화면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썸네일 만드는 것도 한번 복습해보면서 글자색만 다르게 하는 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지금 우리 친구들이 배우지 않은 기능은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은 건 이 글자색 하나만 선택하는 것만 안 알려줬어요. 나머지는 다 배웠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배웠던 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기능 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이에요. 자, 그럼 이 기능을 활용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요. 자, 레이아웃 기능을 활용하시면 자, 이렇게 재생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잘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잘 만들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언가 글씨를 써주고 싶은데 사진 위에 써주는 게 아니라 좀 다른 효과를 위해서 반 정도는 다른 이렇게 단색을 채우고 나서 뭔가 글씨를 채우고 싶은 거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뭐냐면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이에요.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새로운 거 해서 사진을 한번 선택해 주세요. 자, 사진은요, 선생님은 2장을 선택할게요. 이렇게 강아지 2마리 있는 거랑 이번에는 개구리 있는 거, 커피 있는 거 하자.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진을 2개 선택하고 자, 이 사진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한 장면에서는 반마리만 나오고 여기 반 얘만 나오고 한 장면에서는 얘만 나오고
그렇게 반반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너무 이쪽에 쏠려 있는 것 같죠? 자,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었어요? 요거 이렇게 자르기 가능했었습니다. 자르기. 자, 그래서 자르기에서 얘를 이렇게 이동해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원하는 데 갖다 놨으면 자, 이제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을 선택을 하시면 하단에 레이아웃이라는 게 나와요. 자, 레이아웃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위아래를 가려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을 가려주는 것도 있고 왼쪽 가려주는 것도 있어요. 자, 저는 오른쪽 가려주는 것부터 완료. 그래서 완료 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이 가려졌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 한 장 더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분들 우리 뭐 할 수 있었어요? 사진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있는 기능 이렇게 당겨주시면 복제 가능했죠. 자, 그럼 얘는 이번에 뭐 해야 될까요?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레이아웃을 이번에는 누구만 보이게 반대쪽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완료 하고 한번 볼까요? 자, 재생해보면 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짠 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 기능을 활용하시면 반 보이고 반 보이고 위에 반 보이고 위에 반 보이고 이렇게 반만 보이게 하면서 거기에 원하는 글씨를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30분을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 여기까지만 선생님 설명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거 한 번 더 같이 만들어 보면서 레이아웃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오늘은 복습을 해주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은 기능들을 배워볼 거니까 자,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